Everton football club has installed this week David Moyes is back. a new revolution is beginning here at Goodison to the Park. Gladys Street For Festival. Everton's new team manager, Mr. David Moyes. 시즌 첫 머지사이드 더비, 아무리 리그에서 예상치 못한 활약을 보여주고 있는 에버튼이라도 리그 전승을 달리는 리버풀을 상대로 승점을 가져온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죠. 심지어 안필드에서 경기가 이루어졌기에 더더욱 팬들의 기대감은 낮을 수밖에 없었는데요. 경기 결과는 2대1 리버풀의 승리로 놀라운 결과는 아니지만 에버튼 팬들의 입장에선 안필드에서 득점했다는 것과 1점 차로 패배했다는 것은 인상적인 부분일 겁니다. 압도적인 행보를 보여주고 있는 리버풀을 상대로 처참한 경기 결과는 아니기에 만족해야 한다는 시선도 있겠지만 경기를 본 분들은 아마 아쉬움이 많이 남는 경기였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특히 너무나 아쉬웠던 전반전과는 다르게 후반전은 좋아진 모습을 보여주어서 더욱 아쉬움이 남을 것 같습니다. 달라진 전후반 경기력 외에도 몇몇 포인트에서 아쉬움이 남는데 해당 포인트와 리버풀이 이 경기에서 승리를 가져올 수 있던 부분도 살펴보겠습니다. 무너진 수비. 이날 에버튼은 상대 지공 시에 4-4-2 수비 대형의 지역 수비를 보여주었습니다. 지역 수비는 맨투맨 수비보다 적은 움직임으로 효과적으로 상대를 방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데 이날 보여준 에버튼의 수비는 리버풀의 로테이션에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앞서 말했듯이 지역 수비는 효과적인 수비 방법일 수는 있지만 특히 현대축구에서는 한계가 분명하기에 지역 수비를 큰 틀로 가져가더라도 세부적인 수비 지침이 필수입니다. 리버풀의 첫 번째 득점을 보면 지역 수비의 허점을 잘 보여줍니다. 그릴리시 지역의 마크맨인 우프백 브래들리가 그릴리시 등 뒤로 침투하는 움직임을 보여주는데 그릴리시는 자신의 수비 지역을 벗어난 브래들리에게 뒤에 있는 수비에게 브래들리를 넘기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당시 폭백 라인 중 미콜렌코는 살라에게 붙어 있어서 마이클 킨이 어쩔 수 없이 본인의 지역을 버리고 우측에 있는 브래들리에게 붙습니다. 마이클 킨은 최종 수비 라인이기에 앞서 그릴리시가 뒤에 있는 동료에게 넘기는 행동 같은 건 할 수가 없죠. 그렇게 마이클 킨이 자리에서 벗어나면서 타코스키와의 간격이 벌어지며 공간이 만들어지고 해당 공간을 흐라벤이 놓치지 않고 공략하였고 살라가 완벽한 타이밍에 패스를 넣어줍니다. 타코스키가 급하게 붙었지만 흐라벤이 바로 슈팅으로 가져가면서 득점을 해냈습니다. 리버풀이 너무 좋은 움직임을 통해 득점을 한 건 맞지만 에버튼이 더 집중했다면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위에서 보면 왜 아쉬워하는지 더욱 잘 보이는데요. 앞서 말한 움직임을 통해 흐라벤이 침투하기 좋은 공간이 만들어지는 것이 너무나 잘 보입니다. 여기서 걔의 위치가 이곳이 아니라 해당 위치였다면 득점으로 이어지는 장면을 사전에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리버풀의 두 번째 득점을 보면 수비에서 또 다른 문제를 볼 수 있는데요. 바로 애매한 전방 압박입니다. 특히 수비시 개의 포지셔닝인데요. 두 번째 득점을 보기 전 리버풀의 후방 빌드업을 보면 리버풀은 중앙 지역에서 에버튼 선수들의 시야에 들어오지 않는 공간에 위치하고 패스를 주고받으며 에버튼의 1, 2선 수비를 뚫어냈는데요. 해당 장면을 보면 리버풀이 얼마나 하나의 팀으로 유기적으로 움직이는지 알 수 있습니다. 캐르케지가 높게 올라가면서 비어있는 위치에 메갈리스터가 위치하는데 여기서 게헤가 본인의 마크맨이었던 메갈리스터를 향해 위치가 쏠리게 됩니다. 이와 동시에 에케티케가 약간 내려와 게헤와 듀볼 등 뒤에 위치하는데요. 이로써 반다이크의 패스 선택지와 그 다음 만들 수 있는 상황이 다양해집니다. 만약 왼쪽에 메갈리스터에게 패스했다면 메갈리스터가 받고 에케티케에게 패스를 주거나 측면 높게 올라간 캐르케지에게 패스를 줄 수 있고 메갈리스터가 아닌 중앙의 소보슬라에게 준다면 정면으로 열어받고 에케티케에게 바로 내주거나 직접 볼을 잡고 전진하면서 가너를 끌어당겨 흐라벤에게 패스를 줄 수도 있죠. 실제로 반다이크가 소보슬라에게 패스를 놓고 소보슬라이가 잘 돌아서 에케티케에게 내주며 좋은 상황을 만들어냈죠. 이처럼 볼을 잡으면 한 번의 패스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상황을 만들 수 있는 포지셔닝을 보여주었습니다. 다른 장면을 보면 리버풀이 후방에서 빌드업을 할 때 에버튼이 순간적으로 강하게 전방 압박이 들어오는 모습입니다. 캐르케지가 볼을 받을 때 비어있는 흐라벤을 발견하고 게헤가 뒤늦게 압박이 들어오는데요. 미친듯이 뛰어오는 게헤가 민망할 정도로 앞쪽 사이 공간에 있는 메갈리스터에게 원터치로 넘겨주면서 에버튼의 전방 압박을 무력화합니다. 첫 번째 실점도 그렇고 해당 장면도 그렇고 그냥 이날 경기를 보면 경기 내내 에버튼 2선 수비의 뒷공간을 공략했기에 느린 발로 인해 수비 라인을 못 올리는 에버튼 상황상 에버튼의 미드필더들은 항상 본인의 등 뒤를 이식했어야 되는데 전혀 그러지 못하였습니다. 이제 두 번째 실점 장면을 보면 걔의 눈앞에 메갈리스터와 소보슬라의 두 선수가 있는데 걔의 등 뒤 수비 라인을 보면 간격이 꽤 멀기에 걔는 앞으로 튀어나가기보단
후방에 자리를 잡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그런데 게이는 소보슬라이를 향해 튀어나가면서 메갈리스터에게 공간을 허용하죠. 소보슬라이도 곧바로 메갈리스터에게 내주며 게이의 압박을 무력화합니다. 그렇게 프리하게 메갈리스터가 볼을 잡으면서 가너에게 죽음의 이지선더가 걸리는데요. 가너가 볼을 뺏지 못하고 메갈리스터가 흐라벤에게 공을 전달하였고 흐라벤이 침투하는 에키티케에게 절묘한 패스를 찔러 넣어 에키티케가 득점으로 마무리하였습니다. 이전 상황이 픽포드의 롱킥이라 수비 라인이 맞지 않은 것이 너무나 뼈아프지만 앞서 말했듯이 게이가 튀어나간 것에 큰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전 경기들에서 게이의 태클 능력을 활용한 게이의 시프트 압박으로 재미를 받기에 결과론적인 아쉬움일 수도 있지만 상대 전술과 너무 상성인 느낌이라 사전에 경기를 준비하면서 이 부분에 조정이 안 된 것이 아쉬울 따름입니다. 다른 장면도 보면 게이가 지역에서 벗어나 소보슬라에게 압박이 들어가는 장면인데 이로 인해 흐라벤에게 공간을 완전히 내주는 모습입니다. 다행히 흐라벤에게 볼이 투입되진 않고 코나테가 측면에 있는 살라에게 패스를 주었는데 뛰어들어가는 브래들리 보이시죠? 저 시점과 동일한 상황이 또 만들어집니다. 전반전을 정리하면 커버 플레이가 온전하지 못했던 지역 수비와 허술한 전방 압박을 보여준 에버튼이었고 반대로 말하면 에버튼의 지역 수비를 휘집어 놓으며 공간을 만들고 득점까지 기록한 리버풀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말한 것만 보면 경기 내내 두들겨 맞았는데 2대1로 경기가 마무리된 게 신기할 텐데요. 에버튼이 후반전에 추가 실점을 하지 않은 이유는 마크 조정입니다. 전반전에 에버튼은 수비 시에 베투와 듀비오를 나란히 배치하며 리버풀의 센터백과 키퍼의 빌드업을 방해하였고 3선의 마크는 앞서 말한 게의 시프트로 해결하였는데 이 부분이 문제였죠. 그래서 에버튼은 후반전 약간의 변화를 깨야 했는데 듀비오를 약간 내려 3선에 위치하는 리버풀 선수를 견제하도록 합니다. 이는 게이가 지역을 벗어나 전방으로 올라가 압박하는 장면을 방지함으로써 에버튼의 수비 안정감을 올려주었습니다. 하지만 이 위치 조정 하나로 리버풀의 공격을 완전히 다 막아낸 것은 아닙니다. 계속해서 리버풀의 공격이 이어졌지만 전반전과 다른 점이라면 에버튼이 리버풀의 패턴에 적응하여 앞선에서 끊는 장면이 종종 나왔습니다. 해당 장면을 보면 흐라벤이 상대 등 뒤에서 패스를 받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전반전이라면 흐라벤의 위치를 인식하지 못하고 패스가 투입되었을 텐데 해당 장면에선 예측을 하고 패스를 끊어냅니다. 해당 수비로 인해 그릴리시에게 볼이 투입되고 그릴리시가 올린 크로스를 은디알과 게에게 원터치로 내줍니다. 게에도 바로 슈팅으로 처리하며 추격골을 터뜨리죠. 이러한 전술 조정 외에도 후반전엔 선수들이 한 발 더 뛰어주고 투지 넘치게 플레이하는 등 심리적인 요인으로 추가 실점을 하지 않는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후반전 타코스키가 보여준 슈퍼태클들은 에버튼 팬들이 이날 경기를 끝까지 볼 수 있게 해준 요인 중 하나일 겁니다. 이렇게 달라진 후반전의 활약에도 불구하고 한 골에 그치며 2대1로 경기가 마무리되었습니다. 경기를 보며 전반적으로 느낀 것은 리버풀의 흐라벤, 소보슬라이, 메갈리스터 호흡이 미쳤다는 것, 그리고 프림퐁이 안 나와서 다행이다 했는데 브래들리 겁나 잘한다고 느꼈습니다. 전술 이해도가 좋은지 위치 잡는 거나 침투를 통해 수비를 끌어당기는 움직임이 너무 좋았습니다. 그리고 에버튼의 우측 공격의 답답함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고민도 되었고 베투 이 새끼 때문에 고혈압 약을 처방받아야 할 것 같은 경기였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날 경기를 어떻게 보셨나요?